변형 브로스트롬 수술, 인대를 봉합해주는 모습이고요. A 환자분께는 적극적으로 수술을 권할 것 같고요. 수술을 안 받고 참고 사신다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닥터 뼈대남입니다. 급성 발목 염좌 이후 3개월 이상 지나도 통증이 지속되거나 발목을 습관적으로 자주 접지르게 되거나 불안감으로 인해 발목에 힘을 제대로 줄 수 없는 경우가 만성 외측 발목 불안정증에 해당합니다. 심한 만성 외측 발목 불안정증은 당장의 불편감과 통증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연골 손상, 내반 변형, 골관절염을 발생하게 하는 등 발목에 돌이킬 수 없는 파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합니다. 변형 브로스트롬 수술 MBO는 현재 만성 외측 발목 불안정증의 교과서적인 표준 수술법입니다. 발목의 만성 불안정증의 수술 치료 역사는 70년 정도 되었는데요. 1950년대에 선배님들이 주변의 힘줄이나 이식된 힘줄을 이용해서 인대를 재건하는 방법을 발표했고요. 이후에 브로스트롬 선배님이 힘줄로 인대를 재건하지 않고 있는 인대를 봉합만 해줘도 잘 낫는다 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 이후에 브로스트롬의 방식으로 인대 봉합을 하고 거기다가 하부신전지대라는 조직을 한 겹 더 덮어주는 변형을 해주니까 결과가 더 좋다 해가지고 변형 브로스트롬 수술이라고 부르게 되었어요. 줄여서 MBO. 그럼 수술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제가 집도했던 수술 케이스 한 분을 보여드릴 거예요. 25세 남자이고 한 달에 한 번 이상 발목을 접지르고 운동만 했다 하면 만성적인 발목 통증을 호소했습니다. 엑스레이에서 비골하 부골이라고 부르는 발목 안에 뼈 조각이 보이고 MRI에서 전거비 인대와 종비 인대의 부분 파열이 확인되었어요. 그래서 만성 외측 발목 불안정증에 대해서 변형 브로스트롬 수술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보통 척추 마취, 하반신 마취를 해서 수술합니다. 수술 전에 발목을 흔들어 보는 스트레스 테스트를 해보면 관절이 굉장히 불안정해서 발이 앞뒤로 좌우로 빠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깥쪽 복숭아뼈 앞쪽으로 3cm 피부 절개를 통해 접근해서 전거비 인대를 확인합니다. 종비 인대도 확인합니다. 인대 안쪽에 기구를 넣어서 들어 올려질 정도로 매우 얇고 느슨하고 덜렁덜렁합니다. 복숭아뼈에 붙어있는 부분에서 인대를 절제합니다. 그 안에 비골하 부골이라는 뼈 조각이 보입니다. 뼈 조각을 제거해 줍니다. 이후 봉합 앵커를 복숭아뼈에 삽입하고 연결된 실을 전거비 인대와 종비 인대를 통과시킵니다. 발목의 각도를 족배 굴곡 및 외번시킨 상태로 전거비 인대와 종비 인대를 각각 봉합합니다. 타이트하게 봉합되도록 실을 묶고 있습니다. 느슨해진 인대를 일부러 자른 다음 당겨서 짱짱하게 다시 붙여준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종비 인대를 봉합해주는 모습이고요. 전거비 인대를 봉합해주는 모습입니다. 접근 과정에서 미리 박리해 두었던 하부신전지대라는 조직을 봉합된 전거비 인대의 위를 덮어 봉합해서 한 겹 더 튼튼하게 해줍니다. 그 위로 비골의 골막을 한 번 더 봉합해주면 인대의 단축 및 3단 강화가 완료됩니다. 피부를 예쁘게 봉합하고 난 이후에 수술 전처럼 발목을 앞뒤 좌우로 흔들어 보겠습니다. 튼튼합니다. 수술 전에 비해 훨씬 짱짱해진 것이 느껴지시죠? 수술 이후의 재활 과정은 집도하시는 의사들마다 다양한 차이가 있어서 좀 다를 수도 있어요. 제 경우에는 보통 수술 후 3주 동안 통깁스를 하고요. 아예 땅을 못 딛게 해요. 보통 수술하고 3일에서 5일 사이에 붓기가 빠지면 통깁스를 하는데요. 이때쯤이면 통증이 거의 없어서 퇴원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수술 후에
3주가 되면 통깁스를 풀고 찰탁식 보조기로 바꾸면서 목발하면서 슬슬 발을 디뎌보시라고 해요. 그리고 수술 후 6주, 한 달 반이 지나면 발목 보호대만 착용하시고 목발 없이 일상생활을 하시도록 해요. 보통 수술 후 2개월 이내에 일상생활, 운전이나 사무직 등의 활동은 원활히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다만 육체적인 강도가 있는 직업, 예를 들면 경찰관, 소방관, 택배기사님 등은 3개월 정도 충분히 쉴 수 있을 때 수술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조깅, 수영, 자전거, 헬스 등의 부상 염려가 낮은 운동은 수술 후에 3개월 정도면 시작하실 수 있고요. 축구나 농구, 테니스 등 격렬하고 부상의 위험이 있는 운동은 6개월은 지난 이후에 시작하시는 것이 좋아요. 수술을 꼭 해야만 하느냐? 사실 발목 불안정증이 심하다고 해서 당장 생명에 지장을 받거나 막 불구가 되거나 그러진 않죠. 그러니까 꼭 수술을 해야만 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수술을 할까 말까 이것은 개개인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야만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발목을 한 달에 2번, 3번씩 접지르고 10분 이상 걸으면 붓고 통증이 생기는 발목 불안정증이 심한 환자가 2명 있다고 할게요. A와 B. A 환자는 몸무게가 100kg가 넘고 30대 후반의 강력계 형사님이시고요. B 환자는 몸무게 60kg, 평범한 60대 가정주부예요. 둘 다 증상이 많이 심해도 저는 A 환자분께는 적극적으로 수술을 권할 것 같고요. B 환자분께는 일단은 발목 보호대나 재활 운동을 꾸준히 해볼 것을 추천드릴 것 같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방금 A 환자, 발목 불안정증이 심각하고 활동량도 많은 30대 남자 환자가 MBO 수술을 안 받고 오랫동안 계속 참고 사신다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논문들을 검색해보면 발목 외측 불안정성이 있는 환자들에서 발목의 연골 손상, 내반 변형 등이 잘 발생하고 장기 추시했을 때 78%까지도 골관절염이 생길 수 있다고 발표되고 있어요. 적절할 때 수술적 치료를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민하다가 용기 내어서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결과가 좋지 않거나 문제가 생긴다면 답답하고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이실 거예요. 그래도 MBO 수술은 대부분 결과가 좋기 때문에 경험이 충분한 집도의의 입장에서는 자신 있게 권유드릴 수 있는 수술에 속해요. 그러나 가끔 수술 후에 합병증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MBO 이후에 제일 흔하다고 보고되는 합병증은 천비골신경의 손상으로 인해서 발등의 감각이 무뎌지는 증상인데요. 1% 정도의 확률로 보고되고 있어요. 그 외에 수술 부위 상처의 세균 감염, 봉합사 매듭으로 인해 주변 조직이 자극되는 증상, 발목 불안정증의 재발 등이 합병증으로 알려져 있어요. 모두 다 더해도 1%를 살짝 넘는 정도라서 합병증의 발생 확률이나 심각성이 높지 않다고 볼 수 있겠어요. 자, 지금까지 MBO, 변형 브로스트롬 수술에 대해서 뼈 때리는 총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모든 분들이 발목 걱정 없이 잘 걷고 잘 달리기를 기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